국민권익위원회가 2달 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자체 종결하면서 거센 비판은 물론 비아냥까지 들었던 일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MBC에서 취재 결과 권익위가 조사 마무리 직전에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명품백 실물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아무 조치 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사기한 90일을 훌쩍 넘겨 반년을 끌고도 당사자 조사나 현장 확인 없는 졸속 봐주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 종결 사흘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실무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실물과 보관 상태, 혹시 쓴 흔적은 없는지 조사하러 대통령실을 찾은 겁니다. 명품백 실물을 보겠다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언제부터 어떻게 보관됐는지 관리대장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다는 신고서를 작성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품백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구두로만 답변했고 권익위 조사팀은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현장 조사 시도는 한 차례에 그쳤고 추가 조사를 시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한 권익위원은 권익위는 임의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기관이 조사를 거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권익위 현장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실무 책임자도 신고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권익위 등에 따르면 8월 8일 아침 9시 50분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국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신고자들은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없자 아파트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A씨는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부패 영향 분석, 채용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해왔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A씨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잇따라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0-6819-3137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6819-3137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